금융증권 분야의 모피아 그리고 원전 마피아 다 들어보셨죠? 네, 이번에는 해수부와 마피아를 합친 해피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 구조 이거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요? 전문가 연결해 봅니다. 한성대 행정학과의 이창원 교수예요.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는 해피아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 또는 그 이전에 있던 부처에 근무했던 분들께서 예. 일종의 산하기관 또는 협회라든지 예. 이런 관련 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예. 후배 공무원들이 규제를 행사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도리어 그 방패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규제행. 네, 이 교수님. 아이고,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네요. 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관료와 그리고 민간업계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각종 피아라는 단어, 모피아, 원전마피아, 이번엔 해피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요. 해피아라는 단어의 그 구조를 지금 설명 듣고 있습니다.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연결됐죠? 네네. 아이고, 갑자기 끊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나 이제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산하기관이나 협회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국선급이라는 회사 아니면 한국해운조합 이런데 그렇습니다. 이사장이나 대표 이런 걸 다 맡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맡아가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예. 이제 이번 같으면은 선박회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 규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강화에 대해 규제가 있는데 예. 이런 것이 강화되면 될수록 민간 업체는 수익 측면에서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후배 공무원들과 같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예. 그러한 규제의 강화를 좀 떨어뜨린다든지 아하.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일종의 규제를 창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네. 그런 창의 날끝을 좀 무디게 하는 그런 예. 역할을 하는 것을 아마 통칭해서 해피아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방패 역할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지금 해양수산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자기들도 나이 먹어서 퇴직하면 거기 가야 되니까 그렇죠. 스스로 창도 무뎌지겠군요. 그 창이 다시 또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창을 갈아놓고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하도 많이 터져가지고 뭐 모피아니 원전 마피아니 그래서요. 그 공직자 윤리법 만들어가지고 전화가 자꾸만 끊어지네요. 다시 좀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금융증권 분야에서는 모피아, 또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 마피아,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좀 해피아. 그래서 퇴직 관료들이 이번 경우는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운조합 얘기를 했어요. 이 교수님. 네네네.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인지 그쪽 그 전화기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공직자들 취업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 교수님. 전화가 다시 또 끊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공직자들이 관련된 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취업 제한하고 아예 뭐 몇 년이 아니라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도 뭐 만들고 공기업, 사기업 이런 대상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운조합과 같은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그런 그 공직자윤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군요. 협회나 조합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취업 제한 그 대상이 되는 그런 막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도 바로 이런 이제 부처 출신들이 되어 있고 이번에 보면 세월호 같은 경우에 뭐 출발하기 전이나 이럴 경우에 제대로 화물이 실렸는지 묶였는지 등등을 이렇게 검사하고 그런 역할들이 한국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이런 곳에서 해야 하는데 바로 또 한국해운조합 같은 회사 이런 그 조합은 이런 선박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선박 회사들의 일종의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해운조합은 선박 회사들 이익단체인데 그 이익단체가 과연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번엔 끊겨지지 않길 바라면서 이 교수님. 네, 이창원입니다. 한국해운조합이 선박 회사들의 이익단체란 말씀까지 제가 지금 드렸는데 예.
그 이익단체가 그 선박회사의 안전을 점검한다. 우선 이거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즉 규제 대상이 예. 도리어 규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규제 대상이 될 선박회사 스스로가 규제 권한을 행사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셀프 규제라고 합니다. 셀프. 셀프 규제. 예, 예. 그리고 그런 셀프 규제를 하는 한국해운조합의 최고 책임자나 이런 데는 퇴직관료가 온다. 해수부 분들이 많이 와 있죠. 이랬을 때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런 해운조합이나 뭐 협회 이런 데 취업하는 거는 못 막는다면서요? 아,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거는 막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하는 예. 이러한 공직 유관단체, 협회 이런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단서 조항이니까요. 예. 당시 공직자 윤리법을 만들 때 예.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를 배려했다고요? 공무원들을 배려해서.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취업 기회를 박탈했으니 여기는 좀 숨통 틔워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하. 그러다 꼭 이런 일이 터져야 지금 뭐 일부 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서 이런 협회 조합도 못 가게 만들어보자라고 지금 얘기들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무리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 승인해주면은 또한 취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법 개정에서 그 지자체 업무를 위탁하는 공직 유관단체 조항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해주면 되는 이런 조항도 역시 즉 많은 단서 조항을 좀 정리할 때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이런 예외 조항, 단서 조항도 다시 정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안전점검 같은 거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견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규제에 대상되는 분들이 규제를 행사하는 예.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은 좀 빨리 부식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였습니다.